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컴 멀었다더니 내가 틀렸다 사과한 젠승황이라는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GTC 2025의 퀀텀데이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젠승환 CEO는 지난 1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폭락시켰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데에는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부풀어 있었던 만큼 아이온큐와 리게테의 주가가 40%가량 곤두박질 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다시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금의 개념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오후에 삼성전자 부스에 들려서 이 메모리에 성명을 남겼는데요. 삼성전자의 그래픽 메모리가 최고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망, 테이버 전문가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퀀텀 데이에 대해서 실망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흐름이 지지부진했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어제 젠슨왕 CEO가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본인 발언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폭락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부분은 나는 그런 주식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지 몰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이런 좀 그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EO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뒤이어서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 엔비디아도 AI라는 이 산업을 하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여전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국내에도 그런 주식이 있나요? 국내도 그런 주식이 있는지 그건 전 잘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럼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어떻게 흘러갈지 인사이트 갖고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매출이 언제가 나올 거냐라고 하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우리가 양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자체적으로 양자 칩을 연구, 개발, 생산까지 하면서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르파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고등 연구국이라고 하는 엄청 이제 그 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외계인과 관련돼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30년 뒤에는 정말로 맞이할 미래다라는 관점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또 누가 거기에서 기술 표준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관련한 전망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함께 보시죠.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코드 맞추는 대만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참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만의 참여로 인해서 한국에도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그룹주 줄 하락했다. 김동관 유증 참여 촉각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살펴봤던 한화 관련 기사입니다. 한화 에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그룹주 전반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번 증자에 한화가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상증자는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12% 낙폭을 그렸고 하나비전, 하나솔루션 등 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계열사까지도 전반적으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유상증자 없이도 투자 자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대규모 유상증자를 선택한 건 아쉽다는 지적인데요.
반대로 이번 유상증자가 수익성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가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화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 유상증자의 근거가 퇴색되고 현재 주가가 고점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화에 대한 이야기, 테이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이라든지 여러 공장을 짓는데 또 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호주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한화오션이라고 하는 조선 관련된 계열사를 냅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한화 시스템의 돈을 활용해가지고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고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른 현 상태를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일주일 전 기사를 찾아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유상증자로 돈을 받아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이 없냐 그러면 돈 많습니다. 돈 많은 회사가 일주일 전에 어떤 이슈, 그러니까 이제 주주총회, 주주결은 좀 예전에 된 건데요. 한화오션에 대해서 이제 한화 계열사 혹은 한화의 대주주 관계사가 있습니다. 그게 한화임팩트라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가 한화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IPO까지 준비하고 있고 대주주가 이제 김동관 이제 현 대표님 그리고는 그 외 두 동생분이 50대 25, 25로 가지고 있는 형제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들고 있던 한화오션 지분을 현금으로 사줬고요. 그리고는 한화임팩트 역시도 한화에너지의 자회사로서 이게 지분이 50% 정도 갖고 있는 곳이니까 그 이제 회사들 말 그대로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특별 회사에 대해 가지고 그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오너 일가한테 돈 주고 돈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는 유상증자 해주십시오. 주주님들 우리 사업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감원에서 아마 이번 유상증자의 적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결판이 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한화가 과거에서부터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20년, 21년도에 태양광 관련된 사업, 친환경 관련된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갑자기 배당을 컷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배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밸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상법 개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그룹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은 왜 상법 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는 왜 밸류업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왜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의 유상증자에 대한 매니저님 인사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테이버 전문가 얘기 나눠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